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주말 찾아온 이상저온으로 전국의 배농가들이 심각한 저온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어제 저희 뉴스 24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배뿐만이 아니라 사과, 감자 등 농작물 전반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에서 6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아래로 내려가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농가들은 한 해 농사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랐던 배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배뿐만 아니라 사과, 복숭아 등 과수 전반, 감자, 녹차 등 일반 농작물의 피해 또한 크다는 겁니다. 배는 경기 안성과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4,136헥타르, 사과는 경남 거창을 중심으로 1,936헥타르, 복숭아는 경북과 경기를 중심으로 289헥타르, 감자는 경북을 중심으로 402헥타르, 녹차는 227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6일 날도 또 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이후에 또 신고가 들어오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감자 쪽이 고령하고 구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잠정 집계한 저온 피해 면적은 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7,374헥타르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신고와 지자체 집계가 늦어지고 있어 피해 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일 새벽에는 충북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서 수온주가 또 한 번 영하를 기록해 추가 저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 또한 과수는 열매가 달린 이후에야 제대로 된 피해 면적 계산이 가능한 데다 5월까지 꽃샘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기상에 따라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암술이 탔다, 꽃잎이 탔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생산량이나 착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좀 있어 봐야 돼요. 꽃이 아예 이제 덜 펴서 꽃망울이나 아니면 꽃봉우리 상태에서 이제 돼버리면 인공 수분할 수 있는 꽃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해율이 또 올라가는 거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피해 면적을 정밀 집계하는 한편 6월 초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한 시군에서 50헥타르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맞닿아 있는 연접 시군의 피해 면적이 50헥타르를 넘을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수는 1헥타르당 농약대 199만 원, 감자 등 일반 농작물은 1헥타르당 59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저온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에서는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5월 초까지는 꽃샘추위라든가 서리와 같은 저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는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는 또 NH농협 손해보험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 다음 사과, 배, 단감 등은 7월, 복숭아, 밭작물 등은 수확기 이후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결국 온라인 계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이 계속되며 친환경 농가들과 급식 유통업체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실정인데요. 이에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업체가 한데 모여서 정부의 근본적인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과 연관된 모든 산업 기반이 무너질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에 친환경 농업계와 급식업체,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코로나19 극복 친환경 농업 대책 협의회는 9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 산업 회생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책 협의회는 농민들과 학교 급식 유통업체들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이 한 달 넘게 장기간 연기된 탓에 친환경 꾸러미나 유통업체를 통한 특별 판매만으로는 피해 보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에 배정된 학교 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친환경 농식품 꾸러미를 공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친환경 농가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식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친환경 농민과 급식 관련 업체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 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아 긴급 운영 자금 마련 등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피해를 한 달에 812톤가량이라며 추정할 뿐 구체적인 피해 물량과 피해액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책협의회는 정부가 농민과 학부모, 급식 관계자 등과 함께 비상대책기구를 소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부가 각 해당하는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 학부모, 시민 모두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직접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향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한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약 없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에 친환경 농가들과 급식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긴급 회생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농축산 분야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9일 열린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업종 분야별 지원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데요.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농업 농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농축산 분야 코로나19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와 해외 입국 통제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고 화훼농가의 출하선도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농축산 분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가를 위한 소비 촉진책을 내놨습니다. 사무실 화훼장식 비치 등 공공부문 화훼 소비를 위해 170억 원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캠페인에 참여하는 농가에 택배 배송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할인 판매를 통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가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국 각 시군에 위치한 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인력중개센터 숫자를 현행 70개소에서 92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예산도 3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하늘길이 막히며 숨통이 죄인 농산물 수출에도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인상된 운송비를 반영해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액을 52억 원 늘려 모두 498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비 부진으로 인한 재고로 시름하는 축산 분야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외식 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계열화 사업자의 비축자금 융자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계열화 사업자들의 도축, 급냉 등 보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 분야의 경우 외식 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하고 이 밖에도 정부는 홈쇼핑과 온라인 마켓 입점 수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판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일본이 급기야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 여파로 일본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파프리카처럼 일본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에도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과 함께 외출 자제 분위기가 이어져 외식과 유통 부문의 농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욱이 올해 7월 개막할 예정이었던 올림픽까지 전격 연기돼 사태의 여파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국내 주요 농산물 생산과 수출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모두 일본 시장 비중이 높은 품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파프리카 수출량의 99% 이상은 일본에 집중돼 있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판촉 행사를 해서 좀 소비를 확대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4월 달에 판촉 행사 잡힌 것도 전부 캔슬해요 지금. 해마다 물량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의 호응에 힘입어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량은 2014년 2만 3천 톤에서 2018년 3만 1,920톤으로 39% 증가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연간 생산량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2014년 6만 4천 톤이었던 파프리카 생산량은 2018년 8만 톤으로 25% 늘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시장 다변화는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중국과 타결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속 검역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2월 내지 3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농장을 실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일본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외식 부문의 소비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 소비를 진작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프리카의 효능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현지에서 방영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가계 내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물류비 지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여건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발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과수원을 공유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귤나무를 배정하는 공유 과수원과 1년 내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캔나물 등 우리 농업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인 농업 스타트업을 권소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과수원을 공유하고 캔에 담긴 나물을 먹습니다.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농업계 스타트업 얘기입니다. 2018년 설립된 제주도의 농업 스타트업 당신의 과수원은 도시 사람들과 과일나무를 연결해주는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간 회원이 되면 감귤나무를 분양받을 수 있고 후원 금액에 따라 과일과 관련 상품을 최대 연 5회 정기구독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매년 5월에서 12월까지 언제나 과수원을 방문해 수학체험, 농장체험을 할 수 있고 매년 4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제철 감귤은 물론 감귤꿀 등 관련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현대인의 요구를 반영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업도 있습니다. 2011년 설립된 농업 스타트업 로갸는 곤드레, 시래기, 고구마순 등 각종 국산나물을 캔에 담은 캔나물을 출시했습니다. 조리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 나물을 1년 내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주요 유통 채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산자가 제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맡으면 진행 속도가 떨어져 그 과정에서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 제조업체에게 제조를 맡기는 OEM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제조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우리가 잘하는 산지 원물 구매나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도 높고 리스크도 적겠다. 시장에 빠르게 런칭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농민들의 출자로 시작해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리 잡은 무릉외갓집은 매달 제주의 제철 농산물로 구성한 꾸러미를 회원들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계절 동안 제철에 맞는 50여 가지 농수산물들을 수확해 꾸러미에 담아 배송하고 농민들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농산물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경제적으로 이제 좋은 부분은 마을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마을 농부의 이름을 걸고 안정적으로 그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또 제철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마켓과 카페를 운영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비자와 교류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기반 산업인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고민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진 농업 스타트업계. 다양한 산업군을 접목시킬 수 있는 만큼 농업 스타트업계의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파 농가를 위해 롯데마트 전국 125개 매장에서 대파 농가 돕기 1+1 특판 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파 2단을 1,980원에 판매합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전국 35개 지점과 온라인 쇼핑몰 엘롯데,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도 오는 22일까지 대파를 2kg당 1,900원에 판매합니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를 위해 신한대파 100톤과 친환경 학교급식 대파 10톤을 공수한 바 있습니다. 충남 백제금산 인삼농협이 수출 대행업체인 C&K 글로벌과 계약한 홍삼 스틱 제품인 닥터아이 홍삼정 100만 세트 가운데 1차분 10만 세트를 최근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홍삼 제품은 중국 내 200여 도매상을 통해 2,000에서 3,000여 곳의 소매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강상묵 조합장은 홍삼 제품으로 500만 달러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삼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개척과 제품 다양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쌀 수급 안정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021년 식량작물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대상은 식량작물을 들녘 50헥타르 이상 경작하는 25인 이상의 농업 경영체로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분야는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사업 다각화 등입니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국유 임산물의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기한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번 면제 대상은 생장 기간이 이달부터 10월까지인 임목의 생장량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들은 이를 통해 헥타르당 약 32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야외 활동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우려돼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면역력 지킴이 우유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수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우유는 뼈 건강과 성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유에는 비타민 D와 락토페린이 많이 함유돼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한 컵씩 먹는데 칼슘도 많고 뼈 건강에 좋고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낙농협회에선 어린이가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의 상당 부분이 우유에 함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유에는 필수 영양소를 비롯해 면역 글로불린,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등의 면역 강화 핵심 성분과 비타민 D,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유 단백질인 락토페린은 유해 미생물과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우유 유산균의 일종인 락토바실러스 쥐지는 체내 유익균 증식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유엔 면역 강화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있어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체의 체내 침투를 막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루에 우유 2잔이면 필수 영양소는 물론 면역력도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의 핵심 성분인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항바이러스성 물질인 락토페린,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바이타민 D, 유산균 등을 고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면 칼슘과 철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신 후에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철분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유는 지방 함유량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일반 우유는 살균 이외에 가공 처리를 하지 않은 원유 100%로 약 3.5에서 4%의 지방을 포함해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일반 우유에서 지방 함유량을 2% 이내로 줄이면 저지방 우유, 0.1%로 줄이면 무지방 우유가 됩니다. 이 밖에도 우유 소화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유당을 분해한 락토프리 우유, 두유, 아몬드, 코코넛을 이용한 식물성 우유 등이 있습니다. 우유는 달걀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달걀에 든 비타민 D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우유 200ml에 달걀 3개, 설탕 3큰술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식빵을 달걀물에 골고루 적셔줍니다. 버터를 두른 팬에 빵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내면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가 완성됩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가 불편했던 분들 계실 텐데요. 우유는 차게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유를 레몬이나 귤 등 신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